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참 이거 예? 아니 나는 저기 저 국방부 장관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장관이 그 뭡니까 구속 수감되고 난 뒤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극단적인 방을 야 했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김용현이라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예? 야, 이거 나라를 완전히 그냥 저 뒤집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 경찰 간부들도 경찰청장도 서울청장도 뭐 구속됐다 그러나요? 압수수색했다 그러나요? 예? 이거 미친 놈들입니다. 이거. 예? 자, 우리 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가 반란 속을 소탕 방법입니다. 이 국가 반란 누굽니까? 또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그 국힘당 그리고 그 저 군소정당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3분의 2 이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국힘당 일부가 지금 눈치를 보고 좌익들한테 종북 좌익들한테 붙을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넘어갔습니다. 자, 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를 척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미 끝났죠. 그러나 21대 국회도 부정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거는 뭐 불문가지입니다. 22대 국회, 현재 국회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대로 두다가는 큰일, 앞으로 더 큰일을 저지를 겁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국회가 그동안 해산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진 해산한 결의가 있어. 자진 해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4.19 직후예요. 네. 당시 이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국회가 그 시민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대통령 중심제를 내각제 개헌을 한 후에 자진 해산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산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어서 60년 7월 29일 날 5대 국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건 양원제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단원제인데요. 그리고 국회라고도 불리지도 않고 민의원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진해산한 결의가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진해산을 어떻게 했는지 결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찾아봤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네요. 네. 아마 저기 관련 헌법 책이나 국회 관련 책에는 나올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잘 검색이 안 됩니다. 자진해산 결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첫째. 자, 두 번째. 5.16이 나고 나라가 극도로 혼란하니까 5.16 군사혁명이 정말 용감한 군인들에 의해서 군사혁명이 일어납니다. 61년 5월 16일 날 군사혁명이 포고령에 의해서 당시에 민의원과 참여원을 해산시킵니다. 이번에 12월 3일 개헌도 이런 취지가 아니었나 싶은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계엄령을 무효화시키는 그 결의를 막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을 수도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짜고 치는 작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계엄에 의한 국회 해산, 국회 무력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동안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용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공화국 유신 이후에는 59조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년 5공화국 헌법에는 51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안정 또는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이 자문 및 국무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국회가 구성된 후 1년 이내에는 해산할 수 없다. 아주 복잡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써놨네요. 그래도 국회 해산은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이 두 방법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헌법에는 현행 헌법에는 이 헌법 조항이 없죠. 해산 조항이 없습니다. 자, 헌법 부칙에 의해서 국회가 해산된 적이 있습니다. 부칙에 의해서 새 헌법의 부칙에 의해서 새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 부칙에다가 곁들여서 한 줄 넣는 겁니다.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국회의원 임기는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된다. 이게 10월 17일 날 발효된 10월 27일인가요? 10월 27일 날 발효된 5공화국 헌법 부칙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구성되어 있던 그러나 회기 중은 아니었죠. 10대 국회는 해산이 됩니다. 끝납니다. 임기가 끝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가. 그래서 국회는 해산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임기는 6년이었는데 79년 3월 12일부터 시작된 10대 국회의 임기가 2년 어떻게 됩니까? 2년 7개월 뒤인 80년 10월 27일 날 종료됩니다. 원래 당초 임기는 85년 3월 11일까지였는데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정도, 3년 5개월 정도 앞당겨서 국회가 소멸된 거죠. 10대 국회가. 그러고서는 당시에는 10대 국회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는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간접적 대의기구가 성립이 됐습니다. 직선이 아니고요. 대통령과 당시에 국보위에 의해서 임명된 국가보위 입법회의 대의 기능을 갖는 그러나 직선에 의한 건 아닌 그런 유사 국회가 이렇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1대 국회는 82년 4월 11일 날 구성이 됩니다. 81년이 아니라 2년이나 81년. 그러니까 새 헌법의 부칙에 의해서 새 헌법을 만들면서 거기다 부칙을 넣어서 기존에 있던 국회를 이렇게 소멸시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좌빨 종북 종중에 시뻘건 넘는 국회의원들이 가득한 그런 상황에서 이 제대로 된 이 나라의 자유와 헌법과 전통과 정말 정통의 역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 헌법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법은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히려 새 헌법을 만들면서 부칙에다가 국회 해산 조항을 넣는 게 아니라 새 헌법으로 완전히 연방제, 빨간 나라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가기고 국회는 내각제, 정체를 권력 구조를 내각제로 바꾸는 개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불가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은 뭐냐?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회의 해산 조항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국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당위 조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87년 10월에 개정됐던 지금의 87년 체제 헌법입니다. 3장 41조에 보면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다면은 그 국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또 국회의원 수가 법률로 3로 정하지만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부정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퇴 혹은 스스로 자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면은 그래서 현행 정족수가 현 정원이 200명 이하라면 그 국회는 해산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행 헌법에는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자격을 소멸시켜서 국회의 존립을 일시적으로 상실시킬 수는 있는데 그 방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 선거에 의해서 비밀, 보통, 직접, 평등 선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선거다 라면은 쉽게 얘기해서 21대, 22대 선거는 총선은 부정선거야.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이 수십 명에 이르러 21대 같은 경우는 60여 명, 22대 같은 경우도 50명 내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의 기본 원칙을 어긴 그런 선거에 의해서 치러진 총선에 의해서 배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면 그 국회는 구성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뺏은 사람들이 그 물건이 주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진해산 결의, 계엄령, 포고령, 헌법 조항, 부칙, 부정선거 이 5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한 조항, 부칙에 의한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2번, 계엄령에 의한 국회 기능의 부정, 범죄 속을 22대 국회의 무력화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한 국회의 해산은 헌법의 기본적인 조항에 의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 국회가 이 나라를 완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항, 4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이 조항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더 이상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저 범죄 속을 불법 국회에 의해서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3장 41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그동안 국회 해산 조항이 필요하다. 대통령에 있어서 국회 해산권 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도 이 불법 좌빨 세력들이
불법으로, 그러면서도 마치 합법인 양 가장하면서 이 나라를 절단해, 이 나라를 파괴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에 있었던 5가지의 방법, 4가지의 방법과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일독해 봤습니다. 자진해산, 포고령 혹은 계엄령, 헌법 조항, 헌법 부칙, 대역죄, 이 5가지 방법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와야 합니다. 지금 뭐 윤석열이가 아니 김용현이가 어떤 뭐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계엄령을,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위한 계엄령을 대통령한테, 윤석열한테 건의했다고 내란범으로 저렇게 구속시키는 것, 거기에 경찰 계엄령에 필요한 사회 질서 기능을 했다고, 경찰 병력을 동원했다고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저렇게 법적 올가만 이에 집어넣는 거, 저거만 봐도 이 국회는, 이놈들은 이 더불어민주당과 시뻘건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일부, 그리고 나머지 군소정당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국민과 역사와 헌법 정신의 이름으로 그 방법에 대해서 역사에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드는데 커다란 격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